안녕하세요. 편의점 업계에 재직 중인 편선생이라고 합니다. 편의점 창업을 희망하시는 예비 점주님들과 기존 점주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4대 브랜드 편의점에서 OFC, SC, FC, SV라고 불리는 영업관리 직무의 영업 담당들과 잘 지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저의 사례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반대로 다음 영상에서는 편의점 영업 담당이 점주님들과 잘 지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14와 같은 편의점 프랜차이즈를 선택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혼자서 하기에는 벅차고 본사의 도움을 받아 조금 편하게 사업을 하고 싶은 이유도 있으실 겁니다. 본사의 도움을 받는다는 건 마케팅이나 상품 등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그중 본사에서 지정해준 슈퍼바이저, 즉 영업관리자의 도움 또한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수년간 편의점을 운영하게 되면 수명 또는 수십 명의 편의점 영업 담당 또는 개발 담당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중 정말 가족 같고 믿고 모든 걸 다 말해도 될 만한 친분이 생기는 직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친하다고 생각하는 직원이 한 명쯤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저도 정말 수백 명의 점주님들을 만났고 굳이 숫자로 다 세어보진 않았지만 나름 정말 친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최소 50분은 넘는 것 같습니다. 수년 전에 담당을 했어도 편하게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 도움받을 거 있으면 받고 심지어 연락을 수년간 못했어도 언제든지 전화를 하거나 전화를 받아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그런 아주 편한 점주님들이 계십니다. 폐점을 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더라도 현재까지 연락을 하면서 지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모든 담당들이 다 이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진 않지만 대부분 담당들은 이렇게 친분 있는 점주님들이 마음속에 다들 있을 것이고 점주님들 역시 나의 최애 담당들이 한두 명씩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저와 매우 친했던 점주님들께 제가 도움이 되었던 몇 가지 사례들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주제와 반대되는 사례가 몇 달 전에 있어서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수년 전쯤 제가 영업 담당이었을 때 담당했던 점주님께서 연락이 오셨습니다. 이 점주님은 제가 영업 담당이었을 때 제 부탁은 전혀 들어주지 않으시고 매일 본사 정책에 반하는 본사 욕만 하셨던 분이라 저도 뭐 그렇게 별로 좋은 감정도 없었고 형식상 담당자로서의 역할만 충실히 했던 그런 매장이었습니다. 별로 친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평소 안부 전화 등 왕래도 없었기 때문에 전화 자체도 조금 의아했지만 일단 받았습니다. 잘 지내냐는 말로 시작해서 개발은 잘하고 있냐, 좋은 곳 있으면 소개시켜달라 등 형식적인 안부를 물으시길래 저도 마찬가지로 형식적으로 안부 인사와 답변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본론으로 넘어가서 자신이 어디에 상가를 매매했는데 편의점 자리로 괜찮냐고 봐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소를 받아보았고 모르는 지역이긴 하나 눈에 보이는 장점과 단점 등 이것저것 말씀은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성에 차지 않으셨는지 이번엔 시간 좀 내줄 수 있냐 해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한번 같이 가서 현장 좀 봐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실 예전 점주님이셨고 우리 브랜드 점주님이기 때문에 전화상으로만 간단히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거에 대해 직원으로서 아는 선에서 당연히 도와드릴 수 있는 것들은 답변 드릴 수 있겠지만 담당 시절에 그다지 좋은 감정이 있었던 분이 아니라 함께 현장에 가보자는 부탁은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위 사례와는 반대로 1년 전쯤 일인데 정말 친했던 점주님이 오랜만에 연락이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어디 어디 자리에 아는 건물주님이 월세 저렴하게 줄 테니 편의점을 한번 해보라고 해서 해보고 싶은데 자리가 어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담당을 한 지역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지도로만 봤을 때 이 정도 월세면 나쁜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근처 경쟁점들 매출도 알아보니 매출들이 다 높아서 꼭 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곳은 대충 이 정도 매출이 나올 것 같다라며 제 생각도 말씀드렸습니다. 맛있는 저녁을 사줄 테니 함께 현장에 가줄 수 있냐며 부탁을 하셨습니다. 맛있는 저녁을 사주신다는 말에 넘어가 흔쾌히 알겠다고 했고 주말에 현장에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물론 그거 한번 잠깐 자리 봐준다고 해서 정확히 매출을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맛있는 저녁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담당 시절에 도움을 많이 받아서 감사했고 저를 좋아해 주시기 때문에 마음에 우러나와서 굳이 시간을 내서 이렇게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오랜만에 겸사겸사 얼굴을 보러 가려고 했던 목적이 더 컸습니다. 3, 4시간 정도만 시간 내서 함께 보기만 하고 만약 오픈을 안 하더라도 나중에 누군가는 그곳에다가 오픈을 할 텐데 매출을 알게 되면 공부도 할 수 있으니 기쁜 마음으로 주말에 함께 방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점포는 결국 편의점으로 오픈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현장 방문했을 때 옥상에 옥탑방처럼 집 같은 게 지어져 있었는데 왠지 불안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건축물 대장을 떼어보았더니 불법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건물주는 옥상 불법 건축물에 임대를 주어 월세를 받고 있었던 터라 옥탑방을 없앨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실지는 모르겠으나 건축물 대장상에 불법 건축물이 등재가 되어 있으면 담배권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지역마다 다른데 대부분 건물 자체에 불법 건축물이 등재만 되어 있어도 해당 건물에서는 담배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지역은 편의점을 하는 1층에 불법 건축물 문제만 없으면 해당 건물에 불법 건축물이 있어도 담배를 내주는 곳도 있습니다. 만약 건축물 대장상에 위반 건축물이 등재가 되어 있으면 담배 공무원한테 미리 확인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미리 안 떼어보고 무작정 갔었던 제가 바보 같았습니다. 개발 담당들이 물건을 찾았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건축물 대장을 바로 떼보는 일인데 이걸 누락한 겁니다. 아무튼 불법 건축물이 있었고 건물주가 해결을 해주지 못하여 담배권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서 서로 시간만 버리고 밥만 맞고 헤어졌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담배거리 100m로 바뀌어서 아예 오픈을 할 수 없는 자리가 되어버려 통화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아쉬워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때 그 일에 대해 정말 고마워하시곤 합니다. 이런 일들이 흔한 일은 아닙니다. 정말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고 이런 이슈 말고도 무슨 큰 이벤트가 있으면 여러 점주님들께 전화가 많이 와서 조언을 저에게 구하시곤 합니다. 최근에 저녁을 먹으면서 뉴스를 보는데 이번 장마 피해로 제 옛날 담당이었던 지역이 사망사고는 물론 침수 피해가 심각하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 지역 담당하고 있을 때 많이 친했고 점심때마다 매일 밥 먹고 가라며 저한테 너무 잘해주셨던 점주님이 계셨는데 서로 살기 바쁜 건 핑계고 3년 전에 통화를 하고 그냥 딱히 연락할 일이 없어 연락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에 계시니 혹시 피해는 입었는지 안부 전화나 드릴 겸 주로 저녁에 일을 하셨던 분이라 매장에 계실 것 같아 바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마침 근처에 전봇대가 쓰러져서 점포에 전기가 나가서 장사도 못하고 할 일도 없고 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제 전화가 와서 잘됐다 하시며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으셨다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출퇴근이 20분 거리인데 2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거 빼고 피해는 없다고 하셔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맨날 놀러 오라고 하시는데 멀어서 놀러 갈 수는 없고 도움 드릴 일이 있으면 다시 연락 달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물어볼 게 있다며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재계약이 1년 정도가 남았는데 다른 사업 아이템이 생겼다며 사업을 하기 위해 점포를 매각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이것저것 물어보셨습니다. 편의점 관련은 제 전문이라 매각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알려드렸고 매출 대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조언을 해드렸으며 진행하시게 되면 나중에 또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점주님이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여쭤보았고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나중에 하시게 되면 저도 도움을 받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조만간 다시 생각해보고 생각이 마무리되면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하시면서 놀러 오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위 사례들은 극히 일부분이고 간단하게 도움을 드렸던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개발 담당으로 직무를 이동해서는 정말 좋은 자리가 나오면 제일 먼저 알려드려서 선택권을 드리기도 했고 실제로도 오픈을 해서 괜찮은 매출도 나오고 있으며 본부임차 타입 재계약 및 신규 계약, 점주임차 타입 재계약 및 브랜드 전환 시 조건 문제, 폐점 문제, 건물주 문제, 자녀나 조카, 편의점 회사 채용 등
편의점 관련 다양한 주제들로 모든 걸 오픈하고 가감없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도 여기 자리 어떠냐 연락도 받았고 한 달 동안 재계약, 폐점 등등 연락들이 종종 좀 오셨는데 그때마다 기분 좋게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 소속이지만 회사 편에만 서지 않고 인간 대 인간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점주님 위주로 조언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점주님께서는 운영하시면서 여러 담당들을 만나보셨을 겁니다. 정말 일 열심히 하고 잘하는 담당들도 보셨겠지만 뺀질뺀질하고 말로만 해준다고 하고 안 해주는 사람, 맨날 부탁만 하는 사람, 점포 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받는 사람 등등 여러 가지 유형의 영업 담당들이 존재합니다. 신입은 물어봐도 잘 모른다고 해서 답답하고 연차 많은 담당은 아는 건 많겠지만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려 하고 여자는 조금만 안 좋은 말만 하면 눈물부터 보인다며 싫어하는 등 안 맞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단점만 보이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담당들이 이러면 다음 사람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볼 수도 있고 그때부터 자기에게 맞는 담당이 매칭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점주님들과 영업 담당들의 관계는 엄청 친하지도 그렇다고 나쁘게 지내지도 않는 그냥 비즈니스 관계로 지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영업 담당들은 정말 자주 바뀝니다. 지역 이동, 이직, 퇴사 등 다양한 이유들로 1년에 두세 번은 바뀔 겁니다. 분명 모두가 다 별로일 거라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담당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좋은 관계는 점주님이 만들어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 점포들과 회사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던 한 직원이 특정 어느 점포 점주님만 그렇게 좋다고 하셨던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만약 편의점을 2, 3년 이상 운영하신 분들 중 어떤 걸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담당한테는 좀 그렇고 다른 담당한테 물어보고는 싶은데 전화하기가 좀 어색하고 물어볼 사람이 없어 고민하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 당장 연락할 수 있는 또는 나름 친했었다고 생각하는 담당을 단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었다면 점주님의 직원 대하는 방법이 서툴렀거나 잘못된 방식일 수도 있으니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본사 담당들하고 친하게 지낼 필요 없어. 그냥 혼자 잘 운영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을 강요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점주님이 생각하시는 게 틀렸다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여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방식대로 일을 해서 직장 생활하는 내내 힘든 일도 많았지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가가면 서로 도움도 되고 나쁘지 않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영업 담당이든 개발 담당이든 누군가의 아들, 딸들이고 또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점주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본인보다 한참 적다고 초면에 반말로 이야기하는 것 대신 존대해주고 도움을 받으면 고맙다고 이야기해주는 등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면서 대해주시는 만큼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와 100% 맞지 않듯이 담당이 나와 잘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너무 잘 맞아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일을 너무 안 해서 물어보면 답도 느리고 잘 해주지도 않는 등 맞지 않은 직원들은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대해주시면 되고 정말 고마운 직원이라면 나도 너한테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며 표현과 진심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 직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것 같더라도 아주 조금씩 표현을 해주시면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홈페이지에 직원 칭찬을 해주신다든지 팀장이나 그 이상 되시는 분들 오셨을 때 담당 칭찬을 엄청 해주시는 겁니다. 이 방법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본사 직원들과 잘 지내면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 점주님을 위한 조언을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점주님이 아무리 오래 운영을 하셨더라도 점포 운영에 대해서는 당연히 박사시겠지만 본사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알 길이 없습니다. 본사의 누군가를 통해 정보를 듣고 조언을 받아야 어떠한 문제나 상황이 닥쳤을 때 그래도 쉽게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영상을 다 보시고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이제까지 나에게 가장 잘해주었고 고마움을 많이 느꼈던 담당 직원에게 안부전화나 카톡이라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정 용건이 없으면 요즘에는 카카오톡에 생일이 다 나와 있습니다. 생일을 기억해 두셨다가 스타벅스 커피라도
기프트콘으로 보내주시면 정말 고마워할 겁니다. 언젠간 그들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 사는 세상은 아직도 정도 있고 분명 베푼 만큼 돌아온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다시 만나게 될 수도 있으며 끝내더라도 인간관계는 최대한 나쁘지 않게 헤어지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주제와 비슷한 내용으로 영업 담당이 점주님들과 잘 지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역시 제 사례를 들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점주님들보단 이제 막 편의점 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들을 포함하여 직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편선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